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요즘처럼 참 안녕하셨냐는 말이 참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재택근무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이고 또 대구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정이지만은 저도 이제 대구 의료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혹시 대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실 분들은 다른 데 기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장 치료에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대구 의료협회에 직접 기부금을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그 계좌랑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뭐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바로 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썸네일대로 한번 시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저한테. 댓글로 이제 제가 다 대답은 해드리는데 영상 하나로 만들기는 조금 양이 적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런 걸 제가 모아가지고 오늘은 약 Q&A 시간을 한번 가볍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롤렉스냐 롤렉스냐. 네, 롤렉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롤렉스라 부르든 롤렉스라 부르든 뭐 별로 상관없는데 주식회사 한국 롤렉스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AS랑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롤렉스의 한국 지사인데 거기가 주식회사 한국 롤렉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롤렉스가 맞다. 근데 롤렉스나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짜장면이나 자장면이나요. 네, 두 번째, 롤렉스 직영점은 한국에 없습니다. 직영 매장이라는 게 이제 롤렉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겠죠. 야, 백화점에 백화점에 달고 있던 그 매장은 뭐냐? 그 직영점이 아니에요. 리테일러입니다. 그 애플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 가로수길에 있는 그 애플 스토어 있잖아요. 뭐 지니어스 바도 있고 이런 거기는 이제 애플에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뭐 에이스토어라든가 뭐 K머그라든가 이렇게 막 백화점에 들어있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리테일러들이에요. 공식 제품이죠, 당연히. 공식으로 들어오는 제품인데 직영 매장은 아니라는 거. 옆나라 중국이랑 홍콩이랑 일본에는 다 직영 매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튜터. 네, 튜턴 모델은 롤렉스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롤렉스 코리아, 저희 강남 파이낸셜 센터에 있는 롤렉스 코리아에서 튜터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따로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더를 안 받아요. 옛날엔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있고 그 손상된 부품은 걔네들이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글레이 마켓에서 그런 부품들이 돌아가지고 플랭크를 만들어내요. 그 플랭크는 뭐냐면은 가짜 제품에다가 진짜 제품이랑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게 나와가지고 롤렉스에서 한 10년 전부터는 다 부품을 수거해가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리치먼드 코리아는 이제 직접 방문 AS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롤렉스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도 받고 AS 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제 수리가 가능해요. 오메가도 마찬가지예요. 리치먼드 코리아 소속 그러니까 뭐 예거라든가 IWC, 까르띠에 이런 거는 매장에서만 이제 AS 접수가 가능해요. 청담동에 그 AS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고객을 접객하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냥 올리 AS 센터예요. 그래서 맡기면은 매장 통해서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매장으로 보내줘서 하는 식이라 다른 데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일주일 이상은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 일곱 번째. 그 중에서 예거 루쿨트르는 제1롯데월드 매장에 그 메카닉이 계세요. 메카닉이 계셔가지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보시고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봐주시고 단순한 제품은 안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장 어디가 친절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친절한데 특히 현대무역점에 있는 시계 브랜드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합니다. 이유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롯데 본점이나 이제 신세계 본점은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바빠요. 현대무역점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외국 관광객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산한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약간 그 매장 분들이 여유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친절하십니다. 좀 불친절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홉 번째. 시계 어디에 차야 되는 거냐? 자, 시계는 어디 차야 되냐면은 요 손목뼈 있죠, 요 손목뼈. 요 약간 위에 차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라. 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취향에 따라서 뭐 앞에 찰 수도 있고 뒤에 찰 수도 있고 저는 그거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지면은 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근데 시계를 뒤로 차면은 여기 뼈가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시계를 앞에 찼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넘어져서 손목이 꺾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다쳐요. 100% 다칩니다. 시계가 다치거나 내 손목이 나가거나 이렇게 앞에 차시는 게 아니라 이 손목뼈 뒤에 차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내가 앞에 차는 게 취향이다 이런 건 말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정석은 없어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시계는 약간 뒤에 차는 게 좋습니다.
러그 사이즈, 그러니까 시계 줄 바꿀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9mm 러그 시계가 있는데 18mm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지는 알아요. 홀수가 좀 구하기가 힘들죠? 저도 아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1mm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20mm짜리를 19mm에 우겨 넣는 것도 안 되고 18mm짜리를 19mm에 넣으면 너무 덜렁거려. 그래서 양쪽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19mm 러그에는 반드시 19mm 스트랩을 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 다음에 11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거, 신형 서브마리너 크기는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한 44mm 정도라 보셔도 무관해요. 시계 자체는 40mm인데 옆에 러그가 굉장히 뚱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보시면은 굉장히 큰 시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서브마리너 신형은 최소한 손목이 17은 되셔야지 소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기준이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12번째, 롤렉스 진가품 유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별하냐. 근데 이게 진품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왕관 프린팅이나 필츠가 약간 달라요. 이렇게 나온 게 가품이다, 이렇게 나온 게 정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프린팅, 폰트,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 배열 가지고 정가품을 구별하시는 거는 사실상 무리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째는 독일식의 직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페이팔 하나 있으면 어지간한 건 국내로 직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대행하는 업체들이 꽤 많긴 한데 잘 보시다가 유로 좀 쌀 때 그냥 페이팔만 해서 직구하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ABCD만 알아도 충분히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스토바나 노모스나 이런 거 약간 직구가 생기신다 하면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구하는 게 훨씬 싸요. 자, 14번째. 한국은 그 악어줄이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구가 안 돼요. 그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악어로 된 게 가죽이 공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모든 그 이제 부품을 다 까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뭔가 수입 면장 같은 게 필요한데 그냥으로는 못 들어오거든요. 가끔 빠꾸당할 수도 있다는 거. 까메포네라고 이제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악어줄 업체인데 직배송을 안 해줘요. 홍콩 배대지를 거쳐야지 꼭 해줍니다. 그런 거 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15번째는 생각보다 블레이스를 제대로 만드는 브랜드가 몇 개 안 돼요.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걸요? 파텍 필립이랑 AP랑 그 다음에 바실론 콘스탄틴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잘 만드는 건 롤렉스가 제일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블라이틀링, 뭐 튜터, 뭐 오메가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나마 잘 만드는 거고, 태그 호이어 정도 좀 잘 만들고, 원래 제니스도 더럽게 못 만들었는데 요새는 좀 잘 만드는 것 같고, 그 정도예요. 그 이상 추천할 만한 브랜드가 없어요. 아, 저기 불가리랑 제 까르띠에 굉장히 잘 만들죠. 그거 빼고는 뭐 그렇게 블레이슬리 잘 만드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이슬리 시계를 살려 할 때 약간 선택폭이 좁아진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째는 블라이틀링은 LVMH 소속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명보라는 회사에서 태그호이어랑 그다음에 제니스 이런 걸 수입하고 있는데 걔네가 LVMH 소속이거든요. 근데 명보가 블라이틀링도 같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LVMH 소속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블라이틀링은 독자적인 그룹이고 국내에서만 이렇게 명보라는 회사에서 같이 해서 그렇지 블라이틀링은 LVMH 소속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17번째는 전 세계 시계 생산량 중에서 기계식 시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매출은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IDC에서 확인한 자료예요. 자, 다이버 시계의 방수 성능은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고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특히 뭐 바다에서 다이빙 하셨다거나 하면은 수시로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키는 분이 거의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비트 모델은 오버홀 주기가 빠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하이비트 모델은 오버홀 주기가 빠른 편입니다. 오버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버홀은 시계가 멈추거나 안 맞기 시작하면 받아도 충분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메카닉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항상 이제 예로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수리를 미리미리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수리 비용도 덜 나오고 안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는 수리 안 해서 고장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문제가 크잖아요. 시계는 고장난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뜯을 때 부품을 교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고장 나서 수리를 하나 그 전에 수리를 하나 비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수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번째는 와인더 많이 물어보시는데 와인더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결론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와인더에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와인더에 넣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품의 소모가 더 빨리 되고 오염도 더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메카닉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번째, 왜 시계 일본에서 사라고 하시나요? 일본이 그 사치품에 대한 부가세가 우리나라보다 저렴해요. 단 국내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면 같은 얘기가 되겠죠. 탈세를 권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싸다는 얘기는 맞긴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 36mm 구형 이스 왜 이렇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냐? 그 기무라 타쿠야가 차서 그래요. 기무라 타쿠야가 차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까르띠에 탱크스로 단종됐나요? 아니요, 단종 안 됐어요. 국내에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는 있습니다. 단종된다는 얘기도 없어요. 국내 매장에서 입고가 안 돼가지고 뭐 단종된다 이런 뭐 카더라를 날렸는데 아닙니다. 안 됐어요. 그 탱크 솔로를 단종시킬 리가 없죠. 그 베스트셀러를. 제가 볼 땐 그래요. 국내에서 산토스 신형 팔아먹으려고 잠깐 동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구할 수 있어요. AP 수리 국내에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데마픽의 수리는 해외로 나가야 돼요. 일본이나 홍콩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하이엔드 모델들도 국내에서 수리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로 내보냅니다. 까르띠에도 심지어 해외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26번째. 요건 제가 알려드리는 거. 국내 스탬핑 아닌 경우에 이제 해외 수리 나가잖아요. 들어올 때 운이 안 좋으면 관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고급 매장에서는 그 관세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손목시계 어디서 제일 처음 만들었나요?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 시계는 여자 매출이 더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남자 시계가 훨씬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9번째.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기업은 롤렉스입니다. 한 개의 롤렉스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공정이 1년이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장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번째. 제가 인하우스 우먼트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모든 것 생산 공정을 다 자기 회사에서 하는 브랜드가 20개가 채 되지 않을 거예요. 20개에서 15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중에서 3개가 일본에서 합니다. 국내에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33번째는 세계 최대 무브먼트 회사인 ETA, 에타죠. 네, 스와치 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기계식 시계를 생산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네, 스위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입니다. 애플워치가 생기고 나서 매출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회사는 다름 아닌 카시오의 지샹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IT 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국내에서 그 컴플리케이션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5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딘지는 아마 다들 뭐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메이저 회사의 그 AS 받았을 때 폴리싱을 따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백화점 직원들이 시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파네라이 OEM 줄은 사실 되게 악어 쓴 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렴한 편이에요. 웃기죠. 40번째로 그 오메가 충전료 센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최근엔 아닙니다. 불친절의 대명사 같은 AS 센터였는데 요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명보가 되게 친절한 대명사였는데 최근에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IWC 마크 시리즈 있죠. 그게 인덱스가 본드로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격받으면 탈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글에 찾아보시면 꽤 사례가 많아요. 그다음에 43번째, 그 예지동에서 수리하는 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지동은 잘 고쳐요. 특히 뭐 몇몇 업체들은 굉장히 기술이 좋으신데, 그 기술이 좋으신 거랑 꼼꼼한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깔끔하게 수리를 하는 건데, 쪽 이제 예지동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기계가 움직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약간 저희랑 생각하는 게 달라서 실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족스럽냐고 물어보면 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국내에서 AS를 받을 때는 무조건 정식 AS를 맡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시계 많으신 것 같은데 시계 시간 다 맞추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시계 스마트폰 봅니다. 시계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시리즈 한번 준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건강하시고요.